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삼국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제갈, 주, 생, 중달.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쫓아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죽은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을 쫓아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공모,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 이렇게 세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추미애 장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정원 특활비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이 됐었던 이 국정원 특활비가 추미애 장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현재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별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2017년 4월에 기소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018년 1월에 기소가 됐었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바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국정농단, 특활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요 세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소가 됐던 혐의들입니다.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된 것인데, 글쎄요, 과연 저런 식으로 지금 혐의를 묶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거 개입 혐의는 공천 개입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청와대가 지금 주도를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거든요.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선거 자체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천 개입의 공모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천 공모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나온 것인데, 울산시 선거 개입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소에 대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기소가 가장 먼저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추미애 장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 원가량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고손실죄와 뇌물수수죄 두 가지 제명을 적용했는데요. 당시 검찰의 주장은 국고손실죄와 뇌물수수 두 가지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뇌물수수죄, 과연 그것이 적용이 될까요?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고 하는 대가성이 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지휘 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상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선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뭔가 금품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가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던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봐가지고 대가성이 성립이 돼서 뇌물수수 또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런 식의 판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모든 대가성 뇌물이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전부 다인 것이에요. 그런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돼 있다라 그래서 대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뇌물수수가 될 수가 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부서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뇌물수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식의 판결 자체가 억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론에 지금 등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엮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내렸던 것입니다. 실례로 MB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씨에 대해 가지고 특활비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뭐라고
뭐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대가 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때는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지금 저 경우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유죄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법원이 여론에 등떠 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엮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가성에 대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식의 판결을 보여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거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징역이 30년에서 20년으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재판부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도대체 무슨 놈의 지금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무슨 놈의 지금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재판부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가 유죄다라고 봤던 두 가지 근거 중에 한 가지, 뇌물수수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국고손실죄, 그거는 또 어떨까요? 자, 국고손실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 그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업무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국정원장들은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원장들에 대해 가지고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가 유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가지고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1심과 다르게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었죠. 아무리 국정원장이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정원장을 회계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이 당시에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놀랍게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그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 업무 관련된 직원이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이 그런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국고손실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도 국고손실죄 유죄가 인정이 됐고,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을 했었죠. 두 전임 대통령을 전부 다 지금 구속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어떤 식의 판결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까? 국정원장은 놀랍게도 회계 관련된 직원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국정원장도 마찬가지로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냐? 그게 지금 근거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재갈 주, 생, 중달, 정치적으로 지금 끝나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인 추미애 장관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활비입니다. 특활비.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추미애 장관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죄를 받은 국고손실죄 똑같이 추미애 장관한테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지금 뭡니까? 10억여 원을 빼돌려 가지고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횡령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정원장들조차 예산과 관련돼 있는 직원이다라고 인정해 가지고 국고손실죄를 두 전임 대통령한테 다 지금 유죄를 때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미애 장관 또한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예산 집행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관여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최종
국정 결재권자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로 국정원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해서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서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검찰과 관련된 모든 문제, 법무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 그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대가성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추미애 장관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망시켰던 그 혐의와 그 대법원의 논리, 그 혐의와 논리를 똑같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추미애 장관한테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